네, 한미 협상 결과의 의미와 과제를 한 발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 안보와 관련된 협상들도 계속 이루어졌죠. 많은 합의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문서화돼서 확정이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팩트시트를 발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 문서화돼서 이제 다시는 논란이 없게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연간 200억 불 이상의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과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쌀과 쇠고기를 방어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밖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 부분도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명문화한 건 우리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요.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요. 우리 스스로도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게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전략 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그 바닷속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 주변 바다는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주권 국가입니다만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주권을 누리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초강대국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더 많은 주권의 제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나가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문제도 있고요. 이 우라늄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협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해야 이 연료가 확보가 되는데 우라늄을 우리가 농축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 또 이것을 사용하고 난 찌꺼기를 다시 재처리하는 이런 것도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라늄을 농축해서 연료로 쓰는 것 이상으로 고농축을 하게 되면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재처리해서 나오는 것도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이끌어가야 할까요? 그럼요. 이게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연료를 사용해야만 이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 연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우라늄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우라늄이 자연 상태에서는 연료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농축을 해야 쓸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실험실에서 한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 20%까지를 우리가 이제 저농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20%만 가지고도 연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90% 고농축이 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면 한 60%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동맹 현대화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딘가요? 예, 동맹 현대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됐던 이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이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확실히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 의외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이게 이제 아마도 한미동맹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방어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미국은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 한미동맹, 이 한반도의 방어에 기여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미국이 추구했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축이 돼서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이제 최신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국방비를 8% 이상 증액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고 또 이것이 아니래도 원래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이 동맹 현대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얻는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공동 설명문에 그 중국이 뭐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좀 구석구석 담겨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네. 사실 뭐 잠수함만 하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도 결국은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나가서 중국과 관련된 거의 단골 메뉴화라고 할 수 있는 항행의 자유라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네. 또 중국과 관련돼서 거의 금기시됐던 아주 가장 예민한 부분인 대만 지역의 어떤 대만 해협에 관한 얘기. 그래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들은 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것은 중국의 티베트나 이쪽을 좀 신장이나 이런 지역을 아마 그 겨냥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아마도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겐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시를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건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영내에 이 안보 환경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우리 이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한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미 이 2번째 단계인 FOC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완전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한 것을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지난해 계엄도 있었고 이러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2단계에 완료가 되는 이 FOC 검증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임무 수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전작권 전환의 D-Day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한범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